드디어 마인드맵 학습법으로 미니 마인드맵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오늘부터 하루 이틀 3일, 아마 3일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고 한다면 하루에 다 할 수 있는데 동영상이다 보니까 유튜브 비디오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Survey Mind Map. 왜 영어를 쓰는가 하면 제가 하는 방식이 SQ3R 방식이에요. 전에도 한번 유튜브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Survey, 조사, 그 다음에 조사한 것에 question, 물음표를 달고 그거에 답하면서 read, 읽고 recite, 암기하고 review, 다시 보고 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SQ에 S를 쓴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사입니다. 조사하는 마인드맵이에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은 아마 몇 부류가 있을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죠. 그리고 아무래도 마인드맵을 하다 보니까 준비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인드맵 하는 룰, 규칙이 있어요.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자 꽃입니다. 발표. 마인드맵 학습법에서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마인드맵 학습법에서 조사 마인드맵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 미니 마인드맵을 여기다 도입을 한 거예요. 미니 마인드맵을 통해서 낙서하듯이 진짜로 조사하듯이 해보자. 자, 이 조사는 먼저 구조부터 봅니다. 어떤 책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전체부터 보라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공부법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정신력을 갖는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손으로 하면서 바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직접 손으로 하는 동안에 공부가 돼요. 이대로만 해보세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시청자는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 이 파트너 안에는 부모도 포함됐겠죠. 부모가 먼저 보시고 야 이거 우리 애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 또 이제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든 혹은 뭐 수험생이든 그 다음에 기타 부류가 있겠죠. 세 부류겠죠. 이 세 부류 안에는 다 들어가겠죠. 실행하는 분들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보십시오. 스스로 해야지 그것도 육체를 같이 써서 몸을 쓰면서 해보세요. 눈으로만 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괜히 마인드맵의 면역력만 키워집니다. 이거 한번 해본 것 같다. 이 다음에 마인드맵 보면 저거 알아. 직접 해보지 않고 직접 몇 개월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마인드맵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부모나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 잠시 함께 한 1분? 1분이면 좋게요. 훑어보기, overview라 그러죠. 오늘 이 사람이 뭐하나? 얘가 뭐하나? 그런데 여기서 욕구를 참아주십시오. 말하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이 욕구를 억제해주세요. 무조건 당사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스스로 하게 냅두세요. 나중에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커다란 역할이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면 참 좋아요. 자기 주도 학습의 한 종류인데 근데 어떤 파트너, 자기 부모나 이런 분하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학습에 성공한 아이들 또 내 클래스에서도 그랬고 그 아이들은 전부 부모 앞에서 발표하고 부모가 조력자였습니다. 자, 이걸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제 양식을 어떤 링크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십시오. 다운로드해서 프린트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동영상 링크에 달겠습니다. 설명 부분, 요 밑에 설명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링크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하시고 프린트를 하십시오. 프린트 용지는 제가 A3에 맞춰 놓을 건데 A4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할 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를 하든 어찌됐든 용지는 준비해야죠. 용지 A3나 A4. 세 번째, 필기구입니다. 직접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했든 뭘 했든 필기는 필요한데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은 거. 이건 사인펜 정도고 두 개죠.
이건 볼펜이나 뭐 플러스펜 종류겠죠. 네 번째, 이제 교재가 있어야죠. 교재는 자신이 선택하세요. 어떤 특정한 과목의 특정한 학년이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여기서 시연할 주제는 중2 과학입니다. 교과서가 굉장히 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에, 자기의 준비한 교재에 그걸 쓰시면 됩니다. 요령을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중에서 뭘 할 건가 하면 일러두기에 대한 마인드맵을 할 겁니다. 일러두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대부분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어놔요. 특히 교과서는. 이거를 마인드맵을 하잖아요. 손으로 직접 책 한 권을 읽어본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살펴보면 굉장히 친숙해져요. 제가 얘기하는 마인드맵 학습법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레 각인을 시킵니다. 기억에. 손을 쓰면요. 아주 그 각인되는 효과가 커요. 컴퓨터보다 몇 배로 더 큽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시킵니다. 궁극 목표는 기억이니까요. 기억이 돼야 익숙하게 돼서 시험에 맞추든 뭐 수능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룰은 몇 가지만 하자고요. 복잡한 건 다음에 일러드릴게요. 먼저 이제 굵게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중심 이미지에서 첫 번째 나온 바로 요거 주가지는 굵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굵은 펜이 필요한 거예요. 주가지 밑에 이런 것들을 부가지 혹은 세부가지라 그러는데 그 이하는 가늘게. 글자는 나 이렇게 흘려 써도 됩니다. 지금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를 알아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단어로 줄여서 여기서 나오는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제목들 다 늘리려고 그러면 이 라인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마인드맵 학습법의 꽃입니다. 자기가 혼자 해도 효과는 크지만 누군가에게 발표를 하면 굉장히 아주 기억이 강하게 돼요. 발표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면 혼자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에게 청중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해보세요. 아주 정중하게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제 한번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제일 큰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인가?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인가? 그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발표자가 제일 많이 깨달아요. 또 대상이 있을 수가 있죠, 상대.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모님들은 기꺼이 청중이 되어 주십시오. 또 어떤 파트너라도 좋습니다. 형도 좋고 삼촌도 좋고. 그리고 첫 번째 할 일은 경청해 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중간에 이게 중요한 걸 아이가 놓친 것 같아도 지금 끊지 마세요. 전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태도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 보고 비꼬는 듯한 말, 뭐 장난 이런 걸 하면 아이가 상처받아요. 발표자가. 반드시 태도는 그 사람, for him, for her,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시되 yes and bas로 해주십시오. 선 인정, 후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좀 뭐 정중하게 표현한다 그러죠. 그래도 태도를 아무리 좋게 갖춰도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런데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런데가 밭이에요. 그러나랑 똑같아요. 그런데 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말한 사람들은, 발표자들은 팍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은 뜻이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가 아니고 난 당신 편이라는 걸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예스가 필요한 겁니다. 아, 참 잘했어. 아우, 아빠도 혹은 삼촌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야,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됐네. 참 너무 유익하고 참 좋았어. 그런데 말이야, 아빠도 많이 잊어버렸어. 옛날에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아빠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너 이번에 여기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네가 말했던 거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이렇게 해주세요. yes and bas입니다. 격려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그 태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신나하고 자기 두뇌 속에 있는 모든 경험과 기억을 다 끄집어내서 발표를 할 뿐더러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상호, 주고받는, 이게 마인드맵 교육의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많은 아이들을 성공시켰던 그의 핵심은 이 발표와 상호작용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제 학습법에 매혹당하고 참 좋아했고 행복해했던 게 바로 발표와 이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전부 다 박수 치면서 서로 격려해가며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집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엄마, 아빠 혹은 가족들 아이가 공부하는 거 들어주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들어주는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오면서 계속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지, 무엇을 발표를 하지를 되뇌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복습을 하는 겁니다. 기꺼이 물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는 파트너,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실전입니다. 일러두기 마인드맵을 직접 하면서 우리 함께 토론해 보시자고요. 일러두기.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차례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조사 마인드맵 하나만이라도 끝내도 엄청난 학습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충남 예산 꽃밭들 농장에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